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형량 자체가 아니라 그 판결문 안에 있었습니다. 계엄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국회가 막았고 국민들이 지켜봤고 대통령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계엄 다음 날 권력의 핵심부는 조용히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지금 다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훈. 그날 무슨 회의가 있었고 무엇을 수습하려 했던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큰 힘이 되어주세요. 이번에 이중관 부장판사가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내란 다음 날, 그러니까 12월 4일이죠. 이날 오후에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국무총리 공간에서. 누구누구 모였냐. 한덕수, 박성재, 한동훈, 추경호, 정진석, 김주현 민정수석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 야, 이거 말이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대충 나온 결과가 일단 김용현한테 다 뒤집어 씌우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은 막아야 될 거 아니냐. 대통령 죽으면 우리 다 죽으니까 김용현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일단 계엄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정당성을 국민들한테 알리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나와요. 우리 지금도 기억하죠. 그 다음날 느닷없이 뭐 한덕수하고 한동훈이하고 둘이 나란히 서가지고 이제부터 이 나라는 우리가 접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지금 판결문에 따를 때 결국에는 한동훈 지금 의원이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뭐 막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지만 그동안에도 설득력이 없었던 것은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12월 7일에 불성립시키면서 또 한 주 유예가 됐고 그 사이에 이제 한동훈 당시 대표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총리랑 당사에서 나와가지고 권력을 이양받겠다라는 희한한 아주 위헌적인 일들을 벌려왔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 지금 그 계엄 당일 다음 날 모였던 저 멤버들의 어떤 논의 구조 그리고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을 비호하고자 했던 거는 내란 수계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그동안의 그 주장들이 사실상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저 모임뿐만 아니라 또 안가 모임도 있잖아요. 그 안가 모임을 통해서 또 이완규 법제처장이나 다른 사람들까지 모여서 또 그 논의를 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지금 계엄의 전후와 관련된 이 총체적인 내용들이 아직도 지금 확정이 다 안 되고 판결문들을 통해서 일부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저 모임에서 한동훈의 역할을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 없으면 뭐 한동훈이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고 아니다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잖아요. 12월 8일일 거예요. 일요일에 한동훈하고 둘이 딱 나와가지고 한덕수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접수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한번 준비됐나요? 예.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지금요, 저건 정말 반헌법적인 거 아닙니까? 무슨 권한으로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부여받았길래. 예. 초위헌적인 상황입니다. 네. 초위헌적인 상황.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당정대 회의에서 그렇죠. 지네끼리 모여서 네, 이렇게 가자. 거린 다음에 나와서 저 말을 한 거구나. 게다가 12월 8일이 어떤 날이냐면 12월 7일에 탄핵 발의가 불성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탄핵 발의가 불성립되니까 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대로 가서 우리가 먹고 이제 내가 전면에 나서면은 다 진압할 수 있어. 그럼 돼. 이 생각으로 저 짓거리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때 제일 나는 한덕수를 참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이제 한동훈한테 네. 권력이 간 거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프 칠 때 이렇게 잔디 해가지고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방향을 정하듯이 이렇게 딱 해보니까 지금은 또 한동훈이네. 그래서 이제 가서 줄을 쓴 건데 그 저거는요 내란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제2, 제3의 내란에 지금 가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 또 하나의 초위헌적 쿠데타와 똑같습니다. 저 상황 자체가. 헌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당대표, 여당 대표가 권력을 이양을 받습니까? 행정권을 어떻게 이양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그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내가 뭐 12월 3일에 막으러 갔다. 국회 안에 들어갔다. 이거 명분 하나 가지고 본인을 정당화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걸 보면 역시 한동훈 의원은 윤석열 쪽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구나. 이게 지금 그럼요.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뭔데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해 네. 일체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이 곧 헌법인 거. 자기가 윤석열만 밟으면은 이제 자기다. 완전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저 짓거리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내란 세력과 한 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이 체포조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 그거를 먼저 뭐 연락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피신하려고 그 계엄을 해제시킨 거지, 이 내란 세력과는 완전히 똘똘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과 함께했던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뭐 정진석은 뭐 이번에 선거까지 출마하려고 했지만 내란 세력으로 지금 재판받고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한동훈만 빠져나와서 지금 또 새롭게 마치 옷 갈아입고 변신해서 자기는 다시 이제 국회를 입성한다? 이건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뼈가 아픈 게 이겁니다, 바로. 예.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이런저런 뉴스를 제가 좀 보니까 일단은 오늘 퍼니포에서 잠깐 다뤘습니다만은 박성재가 그제 징역 25년을 받았잖아요. 징역 25년을 받았는데 박성재의 판결문에 한동훈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요 판결문 내용대로라면 한동훈 의원은 12.3 비상계엄, 12.3 내란 직후에 열린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회의에서 뭔가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사실상 내란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회의였는데 거기에 참석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한덕수와 함께 나와서 기자회견도 했고 윤석열을 모든 어떻게 보면 사실상 대통령의 업무에서 다 손을 떼게 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겠다. 이거를 한동훈이 발표를 하면서 국민의힘 당과 정부가 통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그때 발표가 됐었어요. 굉장히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너무도 급박하던 때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우리가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발표를 했던 이른바 관저회의, 당정대 관저회의에서 어마어마한 내란의 동조, 내란의 합리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오늘 오전에 한번 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특검이 지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한덕수, 박성재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감옥에 갔죠.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추경호 같은 사람들도 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서 내란의 합리화와 내란에 동조했던 한동훈은 피의자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판결문의 박성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이제 12.3 내란 이후에 비상계엄의 전국 대응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국무위원으로, 이건 박성재가 지목되어 같은 날 2시경부터 15시 30분경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종로구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 공간이네요. 국무총리 공간에서 열린 당, 정, 대 여당 정부 대통령실을 말한다. 회의에 참석했다. 이거는 지금 박성재 판결문이니까. 근데 이 회의에는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이 모여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전국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 측에서는 뭐 한덕수와 박성재, 뭐 국무조정실장 등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뭐 안보실장, 정무수석 비서관, 뭐 아마 이게 홍철호였겠죠. 민정수석 비서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한동훈.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조금 키우겠습니다. 당대표 한동훈,
그리고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 원내대표 추경호, 그리고 국회의원 나경원과 김기현 등이 국무총리 공간에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죠. 이 회의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관하여 야당의 의회 폭권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그로 인해 편안한 날이 없어 분노하였으며 결국 고뇌 끝에 정상화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답니다. 이건 이제 뭐 윤석열이랑 정진석이랑 얘기가 된 거겠죠. 그리고 이날 회의 중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 겁니다. 이거를 지금 그게 아니라 내란 사범을 당장 체포해서 특검을 하고 파면을 시키고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실제로 12월 7일인가 기자회견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날 자리에서 한동훈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하려면 그 정당성이나 이유에 대해 잘 논리를 구성해서 잘 구성을 해서 이거 한동훈 얘기라는 겁니다. 잘 구성해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논리를 잘 구성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지. 그냥 윤석열이가 자기 주장을 막 하면 안 된다. 방향까지 이제 한동훈이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동훈이 이런 취지로 말하는 등 참석자들은 윤석열이 하야하거나 탄핵 소추를 당하거나 특검 수사를 받아서는 안 되고 경찰과 군 인사 및 김용현 등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등, 그러니까 김용현 등 그 밑에 저 밑에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요, 윤석열의 부하들에게 뒤집어 씌워라, 이 지금 작전을 짠 거예요. 여기서 그런 대책 마련과 이 사건 비상계엄의 합리화, 정당화, 논리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동의하였으며, 그날 그러니까 한덕수, 한동훈, 정진석 이런 사람들, 나경원, 김기현까지 모여가지고 윤석열이 물러날 일이 아니야. 이건 하야할 일도 아니고 탄핵을 당해서도 안 되고 특검 수사를 받아서도 안 되고 이거는 그냥 김용현 정도에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끝내.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실제로 이날 회의하고 나서 한덕수와 함께 뭐 질서 있는 퇴진 어쩌고 저쩌고 떠들잖아요. 그게 여기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논리를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이 참석자들이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박성재는 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해서 금일 자정까지 윤석열에게 보고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예. AT가 정진석이었죠. 예, 정진석이 하여튼 이 논리를 구성해가지고 윤석열에게 보고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 박성재는 그 과정에서 당정대 회의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고자 소지한 수첩에 논의된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다. 특검에서 이미 박성재의 수첩을 압수해서 그 내용을 피의 사실로 기록을 했던 겁니다. 이미 재판에 넘길 때 이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특검이 수사가 여기서 멈춰버린 거죠. 지금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내란에 동조한 내란 동조 세력이고 내란 동조 혐의로 충분히 입건하고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수사가 미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이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이진관 판사가 판결문에 쓰지 않았으면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근데 박성재 판결문을 보니까 한동훈이 내란에 동조한 정황, 인식을 공유하고 특검 수사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하야돼서도 안 되고 탄핵 소추 당해서도 안 되라는 게 한동훈의 당시의 인식과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게 박성재 판결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종합특검이 이런 걸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종합특검이 엉뚱하게도 홍장원 전 차장 같은 사람들 3번씩이나 불러다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조태용 국정원장의 라인 그리고 당시 국정원의 기조실장은 지검장 출신 윤석열 라인에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그 사람들 다 조태용 라인이에요. 그 조태용 라인들이 특검에 가서 말을 한 것만을 가지고 홍장원이 뭐 내란을 CIA에 정당화하는 뭐 설명을 하는 지시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의 이제 종합특검이란 것은 지금 2번째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정작 해야 될 수사는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와 걱정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유독 검사 출신들은 다 빠져나가는 것인가? 제가 그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박성재만 해도 특검 수사 때 구속영장이 2번 기각됐습니다. 이진관 판사 아니었으면 아마 박성재는 무죄 나왔을지도 몰라요. 이진관이었기 때문에 징역 25년 나온 겁니다. 특검이 구형한 것보다도 5년을 더 얹어서 선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 판결문을 자세히 보니까 한동훈이 내란에 동조하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한 혐의가 나오잖아요.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홍장원 차장이 조태용의 뭐 지시를 받아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왜 그거는 수사를 하고 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30일 남았으니까 종합특검이 박성재 수첩을 이미 그 증거물로서 확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첩에 있는 내용대로 해서 이날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입건해서 지금 제가 볼 때 박성재와 한덕수는 구속돼 있잖아요. 감옥에 있어요. 이미 자기들은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일 겁니다. 박성재 2심에서 감형돼봐야 몇 년 되겠습니까? 근데 이 자포자기한 이 피고인들을 불러다가 그날 당정대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를 해보면 지금은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죽기 억울하거든요. 나 혼자 죽기 억울하고 쟤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회 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야 너는 그때 우리랑 같은 배 탔었잖아. 근데 한동훈이 홍장원 그 당시 1차장의 폭로로 인해서 알고 보니까 체포 명단에 자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열이 빡치겠습니까? 얼마나 빡치겠습니까? 자기가. 나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노선을 바꾼 겁니다. 본인이 무슨 뭐 12.3 비상계엄을 뭐 진압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전혀 아니에요.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당정대 회의에서는 부역을 해놓고 나중에 윤석열이 나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네. 이재명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네. 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 한 행동이겠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출세를 하고 윤석열의 황태자로 법무부 장관까지 나이 50에 해놓고 뭔가 특혜를 다 받고 싸우다가 불리하니까 어디 뭐 서천시장인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눈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에 와서는 자기가 비상계엄을 저지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 사건은 이날 당정대 회의는 당장 수사를 해서 전모를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추경호만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나경원도 있고 나경원 같은 경우 한동훈 또 얼마나 싫어합니까? 예, 나경원 불러다 조사하고 하면 다 이날 진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판결문에 한동훈의 어떤 내란 동조 혐의가 담긴 정황이 처음 확인이 됐다. 특검이 박성재의 수첩도 갖고 있고 조사할 권한도 있으니까 이걸 좀 시급하게 종합특검 남은 기간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주요 총사 힘이 관련해서 재판 좀 짚어보겠습니다. 특검 구형은 2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지법 형사 33부 이진관 판사는 25년형을 선고했고 법정 구속을 시켰어요. 네. 사실 그 박성재 전 장관이 구속 상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영장이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 연달아 2번이나 기각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 자유의 몸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었는데 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재판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 좀 주목하셨나요? 이진관 판사가 어쨌든 뭐 누가 단 한 명이 남아서 끝까지 내란을 단죄할 것이냐 이거라면 한국 사회에서 그 이름은 이진관이다. 네. 진짜.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남으면 그게 나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했었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누구한테 했어? 친구도 없고 연애도 안 해본 거야. 그런 얘기를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네가 그릴 수 있을 만큼 큰 동그라미를 줘.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진짜 너무 올드하잖아. 진짜 너무 올드하죠. 방금 리액션은 약간 찐이었는데. 진짜. 야, 몸소리를 치네. 몸소리를 쳐. 깜짝 놀랐습니다. 원준이 그거 그 얘기했고 나 같은 급 했잖아요.
아, 진짜 죽을 뻔 요즘 했어. 듣기 아, 힘든 예. 얘기네. 아, 어제 네. 약간 그걸 느꼈어요. 예를 들면 구형보다 저는 이제 구형보다 좀 그래도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진관 재판부가 그 판례를 본인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권 문란과 친일 쿠데타로 죄를 일으킨 건 형사법상의 양형을 넘어서는 어쨌든 단죄를 해줘야 사회적으로 그 행위에 대한 어떤 그 처벌 의미가 그렇죠. 발생한다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때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했고 심지어 공소기각이 나온 부분도 있어요.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보다 많은 이제 그걸 했다라는 건 이 내란범들이 왜 이진관 재판부를 만나면 기피 신청을 내고 그렇게 피해가려고 했는지를 어제 판결에서 또 한번 보여준 거고 그렇죠. 사실 한덕수에 비하면 박성재 장관이 훨씬 더 발각된 행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걸렸죠 다. 예, 예.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 그거 하나로 사실 이제 말하자면 발각 여러 행위를 했겠지만 그 단전잔수 지시가 결정타가 된 건데 박성재 장관은 뭐 예를 들면 합수본에 검사도 파견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교정시설도 알아보고 뭐 등등등 회의도 하고 뭐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각된 행위 자체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형량은 마땅하다고 보고 다만 아쉬운 건 이런 거죠. 여전히 이렇게까지 재판을 진행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모의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란을 누구랑 모의했는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후에 이른바 안가회동이라고 하는 사후의 내란,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본 기소가 아니라 이완규 법제처장의 이제 위증 기소에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뭐 이제 인용되지 않은 거. 그런데 이제 그게 다 그냥 묻어서 양형을 늘려서 25년 구형한 거에 포함된 것 같은 형태 뭐 이런 거는 좀 아쉬운 점이 왜냐하면 있죠. 이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어제 공소 기각이 됐어요. 네. 이거는 특검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였던 건데 네. 이게 참 이완규라는 사람의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소 기각이라는 게 법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기소해서 특검이 구형하고 이 재판부가 다룰 재판이 아니다라는 취지인데 마치 자신이 죄가 없는 듯한 태도로 맞아. 보여주는 모습은 오히려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진관 판사가 지적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아니냐는 거죠. 고위공직자가 내란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기대 속에서 무언가를 행동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법무부 장관식이나 되면 이 내란이라는 게 이 뭐 친일 쿠데타라는 게 위법적이라는 것이 보이고 국헌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인다면 막았어야 지당한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한 거 이건 굉장히 전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박성재라는 사람 하면 저는 기억나는 건 안방마님밖에 없거든요. 김한빵. 네, 진짜 김건희라는 사람을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정말 사적 이익과 국가를 위한 생각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25년도 가볍다. 진짜 댓글처럼 이진관 판사님 같은 판사분들이 한 분만이라도 더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 당시에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기는 근데 심지어 간부회의에서 위헌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막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막지 않은 게 단순히 그냥 모든 국무위원들 주장하는 게 저 잘 몰랐고 그냥 가봤더니 갑자기 어버버하다 보니까 그게 돼버렸어요.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명확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박성재 전 장관 명확히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그때 막았어야지. 그걸 하지 않은 게 국무위원으로서 이 위헌 위법에 어쨌든 동조함으로써 내란 중요인무 종사 혐의가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무위원이 왜 그 자리에서 월급 받고 그 앉아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보셨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이상민 전 장관하고 형량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이상민 전 장관은 이제 15년 구형했는데 이제 7년 구형한 거잖아요. 이제 9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음 재판 넘어가고 계속 이제 공방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의 죄가 이상민 전 장관의 죄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9년과 25년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박성재 전 장관이 많이 깎일 여지가 크다. 이후 그렇죠. 재판부에서 맞아요.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근데 계속 하고 있죠. 이게 참 어떻게 우리 사법제도의 어떤 시스템적으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이런 재판일수록 국민들의 법감정, 일반적인 법상식에 걸맞은 판결이 나와야 재판부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진관만 피하자라면서 기피 신청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